반갑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이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세종시의 정부 예산이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 지방 분권을 위한 정부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됐는지, 행정수도 완성, 세종을 위해서 얼마나 배정됐는지를 보면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가 굉장히 집요하고 촘촘하게 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세종을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빨리 추진시키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보고 예산안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강화, 균형 발전, 그 생각은 저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 같은 것이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는, 즉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의 문제는 과거에는 일종의 배려였다면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을 하게 하고 수도권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죠. 지방 분권이라는 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국정 과제가 돼버렸죠. 서울이 지금 너무 많은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서울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죠.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도 있죠. 각종 문제를 갖고 있는 서울의 부담을 지방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의 매수 심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매물이 많이 사라졌죠. 거래도 아주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은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눈치 게임이 끝난 이후에는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은퇴 세대들은 지금 시점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때가 바로 세종시다.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한 점 듣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이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뿐 아니라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한다는 5극 3특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인재 육성과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놓고 장시간 공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지방을 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데 말로만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26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5년에 비해서 8% 정도 증가를 해서 728조 원입니다. 인포그래픽을 보면 R&D, 산업, 일반 행정, 문화국방, 복지 분야별로 이렇게 재원을 배분을 했고요. 두 번째 보면 재정 혁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 자율성 제고, 자율 편성 포괄 보조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3.8조에서 0.6조로 지방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안을 3배 이상 늘린 거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이렇게 분야별로 중부권, 전북,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그리고 제주도까지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요. 인력을 양성하고 규제 완화 등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지방을 가야만 경쟁력이 있을 수 있구나 느끼기에 지원 체계를 지방에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래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세종에도 지금 그린넷 일반 산단과 센트럴 복합 산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5년 안에 내려오게 되면 그런 산단 추진도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점 투자 방향에서 보시면 두 번째 모두의 성장, 여기에 첫 번째가 지방 거점 성장입니다. 19조에서 거의 30조로 10조 정도 늘렸죠. 저출생과
분권과 고령화 대응, 자금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지방 거점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관심도 많고 돈도 그만큼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안을 AI에 다 넣어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요. 2026년도 예산안에 지방 분권과 관련된 예산안이 38조 원 정도까지, 세정행정제도 완성을 위한 자금이 2조 원, 공공기관 부처 이전을 위한 비용이 5천억 원 정도 합산해서 40조에서 43조 원 규모가 지방 분권과 행정수도 체계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 비해서 15%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2026년 예산안의 숫자를 보면 세종의사당에 7억에서 9천억, 세종정부 부처 이전에 3천억에서 4,500억, 세종권 광역철도에 2천억, 지방분권 전체에 대해서 38조 정도,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서울에서 세종뿐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다극화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1극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극처방을 했잖아요. 11호 때. 특히 가장 극처방은 뭐냐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대출이 없다면 갭투자, 매수자가 늘어날 수가 없죠. 물론 현금 부자들, 강남 3구에 있는 현금 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논외로 따지고 나머지 서울 지역에는 이렇게 굉장히 초부자들을 제외한 중산층과 일반인들은 현금이 그렇게 수십억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격이 올라버리고 대출을 안 해주면 이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일어날까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급매로 내려오는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거래가 빈번해지면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너도 나도 매물을 던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지금 아파트는 가격 하락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버나 뉴스의 기조를 보면 건설사를 대변하는 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유튜브는 그래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죠. 전세가가 오른다,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금융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매매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 안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단을 해서 가격이 좋을 때 매도를 하고요, 지금 그 자금을 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정부에 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은 발전시키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높고 지방은 가격이 낮습니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꿈꿨던 곳, 꼭 세종이 아니라도, 저는 세종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종 중부권 오라고 권하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의 고향 쪽으로 지방으로 가서요, 적당한 도시의 아파트를 하나 사시고 가까이에 1시간 이내 거리에 텃밭을 하나 사서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은 싱크홀도 많이 생기고 있고, 열섬 현상, 극심한 교통난, 너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인구가 분산이 되고 여의도나 대법원이 있는 그런 서초, 이런 것들이 다 세종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쾌적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서울은 금융 허브로서 이를 발전시키면은 훨씬 더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인구가 좀 빠지고 주택 가격도 안정화되고 교통 문제들도 더욱더 완화가 될 것입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서울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1% 부자들, 서울 1% 부자들은 혹시나 인구가 빠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 걱정을 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브리핑을 하는데요. 은퇴를 생각하시고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두 달 내에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늦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서울 아파트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금융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갭 투자도 불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서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90% 이상 줄었잖아요. 그만큼 매수에 대한 심리가 아주 줄었기 때문에요. 이런 심리들은
가면 갈수록 증폭이 될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시고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들고 있지 마시고 이걸 빨리 매도하시고 아직 비쌌을 때, 아직 가격이 좋을 때 약간 내고해서 매수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으로 살기 좋은 지방, 좋은 지방에 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텃밭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즐거운 행복한 노후 생활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십억의 아파트를 내 등에 짊어지고 사는 것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지방 분권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에 대한 예산이 얼만큼 반영이 됐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 주춤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서울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이 좋은 곳 이왕이면 세종입니다. 앞으로 세종은 새로운 서울로서 그리고 세종시가 추구하는 바는 대한민국의 제일이 아니고 세계의 제일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60%뿐 완성이 안 된 도시입니다. 2030년까지 돼야 완성이 되고 이 완성이 됐을 때 세종시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교통 흐름도 좀 안 좋고 상가 공실도 많고 백화점도 없고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 겨우 15년 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채워질 겁니다. 행복도시 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카더라 통신만 믿지 마시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 세종에 내려오셔가지고 세종시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서울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